늙은 마종. 얘들아, 선생님이 살짝 블랙뷰티를 조금만 나누고 바로 시작하자, 얘들아. 늙은 마종에서 우리는 동물도 감정을 가진 존재라는 걸 이야기를 했었고, 자, 16장에서 화재에서는 불이 났지. 그러고 나서 이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이 중요하고 평소의 신뢰관계로 인해서 힘을 발휘하는 부분이 보여졌었어. 그리고 존 맨리 이야기에서는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존 맨리 이야기에서 어떤 게 보여지냐면 블랙뷰티에게 말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말은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해랑 친절로 다루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느껴지는 게, 사실 사람도 친절을 베풀면 그 사람이 너무 약해 보이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 근데 친절은 지혜로운 거야. 친절은 약한 증거가 아니고 지혜롭다는 증거야. 그래서 진짜 권위는, 진짜 힘을 가진 사람들은 지혜와 신뢰를 가지고 친절함을 가진 사람인 거야. 그리고 의사를 부르러 가는 부분에서 블랙뷰티는 최선을 다했고 그 책임감을 보여줬지.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19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단순한 무지에서 사람들은 사실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끔은 나쁘고 악한 것보다 더 나쁜 건 무지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 몰라서. 그래서 알지 못하면 다른 존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야. 오히려. 그래서 악한 것보다 무지가 더 나쁠 때도 있어. 그리고 조그린 작별에서는, 그렇죠. 네. 자, 하린이 손 든 거 왜요? 발표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얘들아, 선생님 발표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다가 이름을 쭉 써놓을게요. 발표가 준비가 됐으면 하고요. 아니면 순서가 지나고 나서 다시 해도 됩니다. 선생님, 어? 저그 화면이 안 켜져요. 화면이 안 켜지는 건 끄고 발표해도 되는데, 울려서 하나 다시 나갔다가 들어와 볼래? 음. 하은이 여기 있네. 하은이 왜 여기 있는데 다른 걸로 들어왔었어?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좋아요. 자, 우리 하린이부터 시작해 봅시다. 저는 빨간 머리는 읽었고요. 나누고 싶은 문장을 발표할게요. 좋아요. 빨간 머리는 117쪽에 응? 그리고 언제나 기분 좋은 향긋한 내음이 공기 중에 스며 있었고 새들의 노랫소리와 머리 위에서 나무를 스치는 바람의 속살거림과 웃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라는 문장을 골랐어요. 왜냐하면 새들의 노랫소리 그리고 또 나무를 스치는 바람의 속살거림과 웃음소리 같은 표현이 멋있어서 이 문장을 선택했어요. 맞아. 고마워, 하린아.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얘들아, 그림을 감상하는 것보다 아니야, 비교할 순 없지. 근데 글을 감상하는 것 또한 정말 너무 멋져. 그래서 하린이처럼 그게 멋져서 나누고 싶었어요처럼, 얘들아, 그렇게 소유하고 싶은 문장들을 필사로 남겨놓으면 내가 이렇게 소유할 수 있어, 얘들아.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그 구절을 써먹으면 그 구절이 내 거 같아. 하린아, 고마워. 자, 지원이. 제가 고른 질문은 창피했던 기억은 왜 오래 남을까입니다.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기분 나쁜 기억은 자꾸 잊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게 맞아서 그래요. 아, 잊으려고 계속 생각하니까. 네, 그럼 오히려 더 그러니까요. 아, 똑똑한데? 그 기억을 잊어야지, 잊어야지 하면서 생각하는 거구나. 네, 막 생각하면 집중이 안 될 때 있잖아요. 아, 오케이. 지원아, 고마워. 네. 뭐, 생각 못했어. 아, 잊어야지 하면서 그 생각을 다시 되뇌는 거구나, 우리가, 결국은. 고마워, 지원아. 자, 예림이. 저는 다정함은 재능일까 훈련일까 해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나의 성격이 다정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들이닥쳤을 때 그 사람이 대하는 행동에 따라서 다정한지 아닌지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다정함을 표현하면 그만큼 긴 시간 동안 인정한 습관으로 다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마워. 후천적 능력이야. 맞아. 고마워, 예림아. 혜인이 손 들었어요. 저기 이름이 안 들어가 있어서. 아, 혜린이랑 선생님 잘못 적었다. 혜인이야. 오케이. 고마워, 혜인아. 미안해. 이거 해. 아이고. 네, 일단 이렇게 할게요. 혜린이 때 혜인이 부를게요. 잘못 썼어요, 선생님이. 자, 홍하은, 하은이. 제가 고른 질문도 다정함은 재능일까 훈련일까 해서 저는 다정함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정함도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나도 모르게 다정하게 대해지기 때문입니다. 단지 재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감수성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다정함이라는 보석을 조금씩 조각하기에 조금 더 쉬운 것입니다. 호. 다정함도 인성처럼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걸 얼마나 다듬고 나타내냐에 따라서 다정하고 안 다정하고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 다정함도 다듬는 시간이 훈련이기 때문에 다정함은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정도의 약간의 재능이 있다는 거는 다듬는 도구의 날카로움의 정도가 다른 거구나. 오케이, 굿. 하은아, 고마워. 자, 김하은. 저는 친구는 왜 가족보다 소중해질까라는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내 생각엔 크면서 가족들과 다툼도 많고 가족이 진짜 짜증날 때가 많기도 하고 가족에는 사회 같은 것도 존재하는데 친구는 사회도 없고 가족보다 더 날 챙겨주는 것 같고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나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래? 친구의 느낌이 그래? 가족은 그렇고? 그래? 충격적이군. 그래? 친구 사이엔 서열이 없고 가족 사이엔 서열이 있어, 하은아? 그래? 친구 사이에도 서열 있지 않니? 그치? 또 뭐 얘기했지? 아, 너무 충격적이다. 선생님 생각하고 있으려고. 또 뭐 있었니, 하은아? 가장 큰 게 뭐야, 하은아? 가족이랑 다툼도 많은데 친구랑 다툼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 아, 친구와의 다툼보다 가족과의 다툼이 많아? 그건 100%, 선생님 100%야, 하은아. 그런 시기가 있다야. 선생님도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엄마 아빠와 정말 많이 싸웠거든? 그런데 그 이후로는 그런 적이 별로 없어. 그래서 그럴 때가 있다야. 항상 그렇진 않다야. 절대.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하은이도 분명히 그렇게 말할 거야. 하은아 고마워. 자, 민서. 우리는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법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한테 배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대할 때 만나는 사람한테 배우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거나 할 때 그 모습을 배울 수도 있겠구나. 고마워, 민서야. 오케이. 자, 소희. 빨간 머리엔 질문 중 인간은 왜 사랑받고 싶을수록 실수하게 될까? 그래서 나는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무언가를 원해서 노력을 할 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한다. 사랑받고 싶다는 것은 자신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서 사랑받을 수 있는 행동만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나는 인간은 사랑받고 싶을수록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최고다. 소희야, 선생님 이 생각 처음 해봤어. 사랑받고 싶을수록 노력을 하니까 거기선 실패도 오고 실수도 있고 이 안에 그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구나. 사랑받고 싶을수록 노력을 하니까 소름 돋았어. 대박. 소희야 고마워. 진짜 대박. 처음 생각해봤어. 소희야 고마워. 잘했어. 자, 아진이. 저는 빨간 머리 N 중에서 257쪽에 다이애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누가 먼저 침대까지 가나 시합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일이라면 N 네 머리에서 나왔겠거니 했지. 이를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N이 자기가 잘못한 것은 자기의 잘못은 맞지만 자기 탓을 솔직히 털어놓는 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러므로도 린드 부인이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하는 건 N을 솔직히 말하는 용기를 없애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한 명 한 명이 거짓말만 하면 세상은 거짓과 다툼이 될 것 같아서 린드 부인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이렇게 말한 것 또한 N의 정말 멋진 부분인데 다이애나 아, 린드 부인 때문에 N의 이 장점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구나. 네. 오케이. 고마워, 아진아. 잘한다. 자, 한서. 다정함은 재능있고 훈련이기까지 다정함은 재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주 쬐끄만 다정함에 재능이 있는데 그걸 키우거나 안 키우거나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정함이 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 처음에 씨앗이 있어야 한다. 재능의 씨앗. 그래서 재능의 씨앗은 누구에게나 있다? 없다야. 있다. 아, 그러면 다정함은 그 다정함에 대한 재능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다네. 그 씨앗은. 근데 그 씨앗을 훈련시키느냐, 훈련시키지 않느냐의 차이네, 그러면. 그 얘기야. 오케이. 고마워, 한서야. 자, 다현이. 블랙비트에서 무지는 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까?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사정을 잘 모르면 내 기준으로만 말하거나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상대방이 사정을 모르고 막말을 뱉으면 상대방은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웬만해서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부정적인 말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현아 고마워. 너무 잘 말해줬어, 다현이가. 얘들아, 특히 무지할수록 우겨. 그게 맞다고. 있잖아, 얘들아. 선생님 하나 얘기해줄게. 책을 읽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와, 세상에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많고, 세상에 이렇게 멋진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고, 세상에 이렇게 많은 상황들이 있고, 이런 많은 역사들이 있고, 정말 많은 사실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면 알수록 너무 넓어서 내가 스스로 굉장히 작아져서 더 알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겸손해지거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스스로 겸손해져. 너무나도 넓은 세상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알려고 하지 않는 무지한 사람은 내가 아는 게 세상의 전부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 선생님 말 이해됐어? 이게 전부라서 여기서 목소리를 키우면 되는 건 거야. 이게 맞다고. 근데 여기 세상에 이만한 사람은 그거 여기에 이만큼인데 어떻게 이만큼을 가지고 목소리를 키울 수가 있지? 하고 겸손해지는 거야. 이해돼요? 오케이, 좋아요. 이거 모르는 어른들도 많은데. 오케이, 고마워요. 자, 연준이. 다정함은 재능일까 훈련일까?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다정하지 않은 사람이 그 다정함을 더 잘하게 하려면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정하지 않은 그래야지 더 다정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럼 연준아, 한 가지만 더. 나는 원래 다정하지 않아. 난 다정한 게 뭔지 몰라. 라고 말하면 그 사람한테 연준이 뭐라고 말해줄 거니? 그러니까 연준이는 다정해야 한다, 다정하지 않아도 된다 중에 다정해야 한다고 생각해? 다정해도 되고 만약에 다정하기 싫으면 다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 그래? 그래. 그럼 다정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라고 생각해, 연준아?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서로에게 다정해야 하지. 근데 그 서로에게 나는 원래 다정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연준이는 뭐라고 말해줄래? 조금만 더 생각해볼게요. 알았어, 연준아 고마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 다현아 고마워. 자, 연준이 했고요. 자, 혜인이. 다정함은 재능이다 훈련일까에서 응? 나의 답은 사람은 태어날 때 기본적으로 조금의 다정함은 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다정함을 갖고 있다는 걸 믿는 것 자체가 재능이다라고 생각한다. 오. 다정함을 훈련한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 나의 다정함이 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다정함은 있을까로 생각하는데 그 다음이 나에게 다정함은 없으려나가 아닌 내 안에서 다정함을 찾아내는 것이 재능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다정함을 원한다면 훈련으로 이 재능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매우 어렵지만 그것만 찾는다면 그 다음을 할 수 있다.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그걸 찾는 사람이 있고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아하. 그래서 다정하려는 그 훈련 자체가 나의 다정함을 발견하는 게 첫 단추구나. 좋은데. 혜인이 굿, 고마워. 자, 하연이.
누군가와 마음이 연결됐다는 것은 서로의 감정을 준비하고 공감하고 있어. 함께 시작하나만 느끼고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이끌림이 생기는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어지며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곁에서 위로받고 싶어진다. 또한 상대의 행동을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하게 된다. 말이 많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생긴다. 서로의 눈동질을 할 수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연결된 관계를 꾸미는 마음이 연결된 관계가 사람에게 행복을 연결해주는 가장 소중한 관계인 줄 하연아 너무 잘했는데 마지막 문장만 다시 읽어줄 수 있니? 이게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화면이 먼 건지 말이 약간 불명확하게 들려서. 나는 마음이 연결된 관계가 사람에게 행복과 용기를 주는 가장 소중한 관계라고 생각한다. 오케이, 굿, 좋아요. 지금 말한 목소리 너무 좋다, 하연아. 굿. 네. 너무 좋아. 자, 소율이. 우리는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법을 어디서 배우는 거라는 질문에서 누군가에게 그런 행동은 안 돼라고 직접적으로 말해서 배우게 되는 것보다는 경험에서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어떠한 말을 했는데 그 누군가가 기분이 상하면 다음부턴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경험이 점점 쌓이다 보면 직접적으로 배우지 않았지만 말과 행동이 바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은 점차 커가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렇게 해서 막 알려준다기보다 그 과정 안에서 배우는 거구나. 소율아 고마워. 자, 태연이. 누군가와 마음이 연결되는 건 어떤 느낌일까 해서 누군가와 마음이 연결되면 서로의 감정을 눈으로만 마주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눈으로만 마주쳐도 알아챌 수 있는 느낌인 것 같다. 뒷말을 까먹은 것 같은데요. 뒤에 말이 더 있었지, 태연아. 없었어? 눈만 마주쳐도 어떤 감정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 게 딱 마음이 연결됐다는 거구나. 오케이. 태연아 고마워. 자, 승환이. 승환아, 문속어야. 다정함은 재능일까 훈련일까 해서 다정함은 훈련인 것 같습니다. 누구도 특정 행동의 재능에 태어나서부터 가지지 않았습니다. 점차 시도하고 훈련해야 그것도 잘하게 됩니다. 다정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정함도 태어나서부터 가질 수 없습니다. 다정함은 다른 행동들과 같이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결과물. 오케이. 하면 할수록 잘해지는 것. 그렇지. 맞아. 우린 그런 걸 강화 행동이라고 해, 얘들아. 하면 할수록 잘해지는 것. 그거 맞아. 다정함은 그래, 얘들아. 그래서 후천적으로 잘해질 수 있는 게 다정함이야. 그럼 우린 얘들아 여기서부터 누군가가 난 원래 다정하지 않아 라고 누군가 얘기하면 다정함은 훈련이야 라고 우린 얘기할 수 있겠다. 그치? 다정하려고 노력하는 게 시작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다. 우리는. 그치? 자, 동욱이. 주인이 말하면서 채찍을 댔지만 나는 감히 옴짝달싹 할 수 없었다. 이 문장은
문장을 선택한 이유는 채찍을 하고 계속 때리는데 그것을 참고 움직이지 않은 게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동물들은 우리를 견뎌주지. 그래, 동우가 고마워. 자, 서윤이. 다정함을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예시로는 처음에 다정함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은 계속해서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 재능 같은 것도 사라질 거고 훈련을 계속해서 해 나가면 실력도 계속해서 쌓이면서 다정하게 행동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더 강화될 것이다. 오케이. 혹시 로우나 발표할 수 있니? 상황이? 지금 여기가 차 아니어서 알겠어. 알겠어, 로우나. 오케이. 자, 얘들아, 그러면 자, 추가로 나누고 싶은 문장. 아진이 급해. 손 들어주세요. 나누고 싶은 문장. 지원이 3명만 발런티어 받겠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문장은 푸딩 소스에 쥐가 한 마리 빠져 죽어 있는 거야입니다. 왜냐하면 푸딩 소스에 쥐가 빠져 있다면 정말 놀랐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쥐가 거기 어떻게 들어가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 지원아, 고마워. 고마워. 쥐가 거기 웃고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 알겠어, 지원아, 고마워. 너무 귀엽다. 자, 아진이. 저는 블랙뷰티 82쪽에 이봐 자네는 군인이잖아 랭리. 그러면 틀림없이 자네 연대가 열병식에서 근사해 보이길 바랄 테지. 머리 드러나 뭐 그런 걸 할 때 말이니. 하지만 만약 자네 부하들 머리를 억지로 붙들어 매놓는다면 자네의 훈련은 그리 치하받지 못할 걸세. 부하들이 성가셔하고 피곤해하는 것만 빼면 열병식에는 큰 지장이 없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적을 향해 돌격 중이라면 그들이 모두 근육을 자유롭게 쓰고 온 힘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라면 어떨까? 나는 그들의 승산이 높다고 보지는 않았을 것 같네. 그런데 말들도 똑같아. 자네는 재직 고삐를 맨말들의 성깔머리를 근심하느라 정작 녀석들 힘을 감퇴시키는 거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게 힘들게 훈련을 받으면 힘들잖아요. 응? 근데 말들도 그렇게 응. 말들도 동물이고 생명이니까 그렇게 똑같이 느낄 텐데 어른인데도 그거를 아직 못 느끼고 모른다는 게 좀 아쉬워요. 고마워, 아진아. 너무 좋은 파트다. 굿. 좋아. 너무 좋다. 자, 얘들아, 지금 아진이가 이렇게 이 문장을 나눈 것처럼 얘들아, 너희 만약에 자, 선생님 한 가지만 얘기해 줄게. 너희가 독후감 같은 걸 쓸 때 줄거리를 쭉 나열해 놓는 거 정말 매력 없어. 별로야, 얘들아. 왜냐면 얘들아,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이 책을 쓴 작가의 관점을 얻으려는 거거든. 그러면 블랙뷰티를 쓴 작가는 블랙뷰티를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얘들아? 하린이. 동물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또 뭔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뭐라 설명할지 모르겠어. 설명을 안 했는데 선생님 대충 알 것 같기도 해. 또 하은이. 그 당시에 동물들이 느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이 작가의 책을 읽음으로써 그 동물들의 고통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쓴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들아, 독후감에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당시 동물의 고통을 알아줄 만한 그 파트에 대한 어떤 내용을 간략하게 쓰고, 이 부분을 통해서 작가는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나를 구체적으로 쓰는 거야. 그 관점, 작가가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은 이 관점에 대한 내 생각. 이러면 독후감 끝이야, 얘들아. 그러면 자, 너희가 만약에 이 독후감을 읽는 사람이야. 그러면 꽤 재밌겠지. 이 블랙뷰티를 읽었는데 블랙뷰티의 관점은 이거라고 생각하는 얘는? 근데 이 관점에 대해서 본인은 이렇게 생각한대. 너무 재밌잖아, 그치? 근데 마치 독후감에다가 블랙뷰티는 뭐뭐하고 뭐뭐하고 뭐뭐 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블랙뷰티는 거기를 갔고 그래서 거기를 갔다. 그래서 그렇게 갔다. 그렇고 그래서 거길 갔다. 그래서 그랬다 하면 읽을 필요가 없다고 느껴져. 이 줄거리 읽을 바에야 책 읽지. 그리고 중요한 건 독후감을 쓰는 이 행위를 하는 이유는 너희가 그 관점을 오래 기억하려고다? 그럼 내가 기억하고 싶은 걸 써놔야지. 그치?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면 돼,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남들한테 이 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은 게 뭔지,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게 뭔지만 기억해서 그거를 남겨놓으면 그게 독후감이야. 이해됐어요? 그럼 얘들아, 일기도 똑같아. 일기는 내 하루에 24시간을 나열해 놓는 거야? 아니야. 나의 오늘 하루 중에서 내가 어떤 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싶지? 꼭 기억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거였지? 그거에 대해서 나는 오늘 어떤 생각을 했지? 그거 하나를 남겨놓는 거야. 내가 오늘 가장 기억하고 싶었던 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왜 기억하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게 일기야, 얘들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글을 써놓는 건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게 아니고 나중에 볼 나를 위해 써놓는 거야. 이해됐어요? 누구를 위해 써놓는 거야? 나중에 볼 나를 위해. 그럼 나중에 볼 나가 재밌을 만한 걸 써놓으면 되지.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감사합니다 인사고요. 다음 주는 4주차예요. 건강하게 잘 들어와줘, 얘들아.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 선생님. 응.